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 want to thank President Xi, who is watching as we speak, and I'll be going over to China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예, 서명 소식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터뷰 내용들도 방금 화면 통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2단계 합의를 앞두고 또 정세는 어떻게 변화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총평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1단계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를 챙긴 거고요. 중국은 명분을 챙긴 그 협상이었습니다. 90쪽에 달하는 협상 문구를 보면은 7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합의의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제재 관세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겁니다. 앞으로 산업 정책과 관련된 근본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수익 계획과 관련해서 예정대로 진행시키지 않으면은 미국은 언제든지 관세 카드를 흔들 수 있다는 쪽에 그 뉘앙스가 있고요. 또한 무역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중국은 2년간 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 수입과 관련해서 크게 확대시키기로 했는데요. 내역을 보면은 공산품은 777억 달러, LNG와 같은 에너지는 524억 달러, 농축산물은 320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리품을 챙겼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이것을 홍보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는 협의 내용이라든지 트럼프와 관련된 발언을 절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독소 조항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불평등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관세, 그러니까 추가 관세는 완화가 됐다지만 기존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었고 독소 조항도 포함이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지적재산권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되게 중국이 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중국 나름대로의 속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시급한데요. 30년 만에 최저 성장을 할 정도로 중국의 실업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2020년 공산당 창건 100주년까지 소득 배증 운동이 무의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전면적인 소강 사회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무역 합의를 해준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제는 현재 중국 안에서는 여전히 제재 관세가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외자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2단계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단계 합의이기도 하고 2단계, 3단계가 더 혹독하고 더 중요한 거겠지만 그래도 큰 의미가 없더라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 그래도 1단계에서의 승자는 미국이라고 그러면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는 누구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힘든데요. 쌍방이 모두 고통을 받았고요. 전쟁을 일으킨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덜 아팠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무역 전쟁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상품 수입이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서 중국은 생산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부실 채권 증가가 일어났고요. 글로벌 공급망 체인망이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외자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는 줄였지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아세안이라든지 멕시코로부터 무역 그 적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결코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덜 아팠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무역 전쟁 선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관세 부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소기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 부활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었는데 지금까지 흐름들 보면 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미중 간의 무역과 관련해서 적자 부분을 3,300억 달러 정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관세 부과가 중국 수입업자가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입 물가를 보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가도 한 2%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전혀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그 미국 그 수입업자들, 소비자가 부담했던 것으로 나오고요. 게다가 제조업 부활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9년도 들어와서 신규 고용자 수를 보면은 월 단위로 5,000명 정도 증가에 그쳤는데요. 이는 2018년 2만 2천 명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줄었고요. 이에 따라서 자재 비용 조달이 비용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고용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한 고용 증가 효과를 좀 미미하지만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시기야 좀 여러 가지 갈래 의견들이나 전망들이 나옵니다. 대선 이유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단계 협상 글쎄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거는 너무 좀 돗자리 깔아야 될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 주요 포인트나 시기는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양보했고요. 또한 미국과 공평 무역을 주장했던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2차 무역 협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내 그 강경 기류에 휘말려서 아무래도 지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무역 협상은 가급적 늦추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의 방안도 가급적 막으려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단계 무역 협상은 말처럼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보조금 정책을 폐기해라. 또 국유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재검토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규를 두는 문제인데요. 국제 규칙을 준수시키라는 그 압박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주권과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 전쟁 자체가 앞으로 종결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카드를 흔들면서 중국을 월 단위로 감시 이행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더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2단계 무역 협상부터는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참 1단계도 생각보다 더 후에 서명이 되고 합의가 됐는데 2단계는 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것이 중국이 실제로 농산물 수입을 그 큰 규모로 실제 이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산 농산물을 160억 달러 수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320억 달러까지 늘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체 그 수입 물자 중에 60%를 차지하는 대두가 중요합니다. 대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는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돼지 사육도 수가 줄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료용 대두 수입이 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미국도 악천후로 인해서 작년에 그 생산량이 20%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수출 목표량의 40%를 밑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그 면화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세납에 더 늘려서 수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삼농 정책이 무위를 끼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산보다 더 싼 브라질산을 안 사면은 관리 무역 체제로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W 규칙 위반이라든지 시장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 향후 2단계 무역 협상부서부터는 논란의 소지를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도 그래서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과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물론 이번에 환율 조작 금지 조항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1단계 합의 서명이 있기 전에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중국을 제외시켰어요. 이걸 어떤 의도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스탠스와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이번 1단계 무역 협상을 보면요. 위엔화 환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환율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율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유 기업을 동원해서 고시 환율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직접적인 환율 개입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통해서 위엔화 채권 금리를 설정을 통해서 조작을 해왔고요. 국유 은행들 같은 경우 수학 거래로 환율을 조작해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 지정을 철회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위엔화가 최근 들어와서 1달러에 6.8 위엔대까지 절상이 됐습니다. 중국이 이야기했던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환율 조작 전제 철회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라든지 무역 흑자가 많은 아세안 그리고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적인 그 환율 절상 압력을 미국이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관세 부분과 또 환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압박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 수권법을 적용을 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규제를 상당히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미국이 20세기 중반에 이야기했던 코코몽을 대공산권 제재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적인 그 산업 27개를 정했는데요.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환율과 관련된 상계 관세 부과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하게 금융시장을 제재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나 환율 외에도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 이거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건 아다르고 어다를 수도 있는데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거쳤다고 봐야 될지 이제 2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 국면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세계 경제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 단기적인 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세계 그 제조업 PMI라든지 경기 선행 지표들은 V자형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2단계 무역 협상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세부적인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은 더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진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미국의 농산물이라든지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좀 더 미국이 면밀하게 관찰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2단계 무역 협상부터는 공평 무역 원칙 문제, 또 시장 원칙 준수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간에 아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쉽게 해결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단계 합의가 됐고 갈 길이 멉니다. 2단계, 3단계까지 또 조윤찬 소장과 함께 앞으로의 이야기들 계속 꾸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